70평생을 살아온 최진수는 요즘 들어 집이 너무 넓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아니, 넓다기보다는 텅 비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 명숙이 옆에 있었지만 두 사람만 남은 이 집은 마치 박물관처럼 고요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명숙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매일 같은 질문이었다. 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대답했다. 글쎄, 아무거나요. 아무거나가 제일 어려워요. 명숙이 투덜거리며 냉장고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진수는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들 준호의 결혼식 사진, 딸 수진이의 대학 졸업식 사진, 손주들의 100일 사진들. 아빠,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준서가 감기에 걸렸어요. 지난주 준호에게서 온 전화 내용이 떠올랐다. 준호는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항상 바빴고 며느리는 변호사였다. 둘 다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다. 아빠, 죄송해요. 이번 달은 프로젝트 마감이 겹쳐서. 수진이도 마찬가지였다. 대학 교수인 남편과 함께 분주하게 살아가는 딸도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다. 진수는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을 탓할 수는 없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자기 가족을 돌봐야 했다. 하지만 이렇게 조용한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여보, 오늘은 그냥 밖에서 먹을까요? 분식집이나 가요. 명숙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리하기 귀찮다는 말을 돌려 한 것이리라.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미소분식은 그들 부부가 자주 가는 곳이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깔끔했고 무엇보다 맛이 좋았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주인 여자가 혼자서 가게를 운영했는데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정중하고 친절했다. 어서 오세요. 종소리와 함께 들어서자 주인이 환한 미소로 맞았다. 진수 부부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벽에 붙은 메뉴판을 보며 명숙이 말했다. 여보, 당신은 뭐 먹을 거예요? 떡볶이하고 튀김. 매일 똑같은 것만 먹네요. 명숙은 김밥을 주문했다. 주인 여자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진수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 여자는 왜 혼자 가게를 하는 걸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할머니,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주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호칭의 진수는 약간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기름의 튀김이 지글거리는 소리, 떡볶이를 볶는 소리. 진수는 무심코 주방 쪽을 바라보다가 주인 여자의 손을 보게 되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 자, 나왔습니다. 주인이 음식을 날라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정갈하게 썬 김밥. 진수는 젓가락을 들었다. 맛있게 드세요. 주인이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명숙이 물었다. 사장님, 여기 혼자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이 일이 좋아서요. 주인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진수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쓸쓸함 같은 것, 외로움 같은 것. 그날 이후로 진수는 분식집에 더 자주 가게 되었다. 명숙이 요리하기 귀찮다고 할 때마다 혹은 그냥 밖에 나가고 싶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다. 또 오셨네요. 단골이시네요. 주인은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진수는 그녀의 미소를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다. 어느 날 오후 진수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가 분식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별 생각 없이 안을 들여다보니 주인 여자가 홀로 앉아 뭔가를 먹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라면이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끓인 라면. 진수는 왜인지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혼자 라면을 먹는 여자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등이 약간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다. 뭐 하세요? 명숙의 목소리에 진수는 화들짝 놀랐다. 언제 따라왔는지 아내가 옆에 서 있었다. 아, 그냥 배가 고파서.
집에서 밥 먹고 나온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요. 명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진수는 얼버무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명숙이 잠든 숨소리가 들렸다. 40년을 함께 잔 아내, 3번의 이사, 2아이의 양육, 크고 작은 갈등들을 함께 겪어온 동반자.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명숙은 그저 익숙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진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70평생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생각해 본 적 없는 내가.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며칠 후 진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명숙은 옆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고 주인은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돌렸다. 저요? 김정희예요. 아, 정희 씨. 네, 불러주세요. 정희가 환하게 웃었다. 진수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김정희.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저희는 최진수, 김명숙입니다. 명숙이 먼저 자기소개를 했다. 정희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자주 와주셔서 감사해요. 음식이 맛있으니까요. 명숙의 말에 정희가 수줍게 웃었다. 진수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다. 이건 뭐지?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람. 그날 이후로 진수는 정희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50이 간 넘은 나이, 10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다는 것, 아들 하나가 있는데 외국에서 일한다는 것. 그래서 혼자 이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간다는 것. 힘드시겠어요. 명숙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바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래야 덜 외로우니까요. 덜 외로우니까. 그 말이 진수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정희도 자신처럼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진수는 우산을 들고 분식집으로 향했다. 명숙은 교회 모임이 있다며 나가고 없었다. 어서 오세요. 정희가 평소처럼 밝게 맞았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손님도 없었다. 비가 오면 장사가 안 되는 모양이었다. 혼자 오셨네요? 아내가 교회 갔어요. 아, 그러시구나. 뭐 드릴까요? 떡볶이요. 진수는 자리에 앉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정희가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드는 동안 진수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액자에 젊은 시절의 정희 사진이 있었다.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자, 나왔습니다. 정희가 떡볶이를 가져왔다. 평소보다 양이 많았다. 많이 넣었네요. 비 오는 날 서비스예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지만 진수는 그 웃음이 슬퍼 보였다. 그가 떡볶이를 먹는 동안 정희는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희 씨. 진수가 불렀다. 정희가 고개를 돌렸다. 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다. 그렇게 보여요? 오늘이 남편 기일이에요. 아. 진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정희가 계속 말했다.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이 날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상하죠? 평소엔 잘 지내다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진수가 말했다. 정희가 그를 바라보았다. 살다 보면 어떤 날들은 특별히 외롭더라고요. 명절이나 생일, 기념일 같은. 진수의 말에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런 날엔 혼자라는 게 더 실감나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빗소리만이 고요한 가게 안을 채웠다. 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나도 외로워요. 정희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부인분이 계시잖아요.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진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정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럴 수 있죠.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맞아요. 진수는 떡볶이를 다 먹고 일어섰다. 계산을 하면서 그는 정희에게 말했다. 힘내세요. 비는 언젠가 그치니까요. 정희가 희미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날 밤 진수는 명숙에게 짜증을 냈다. 왜 매일 교회만 가요? 갑자기 왜 그래요? 명숙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랑 있는 게 지루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요즘 나랑 대화한 게 뭐가 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명숙은 황당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먼저 말을 안 하잖아요. 내가 뭘 물어봐도 응, 그래 이것밖에 안 하면서. 진수는 할 말이 없었다. 명숙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명숙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다.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수는 돌아누웠다. 명숙은 한참을 남편의 등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 정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창밖을 바라보며 슬프게 웃던 모습. 남편을 그리워하며 외로워하던 모습.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진수는 자신에게 물었다. 7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사랑해 본 적 없는 내가 지금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다니. 하지만 이건 사랑일까? 진수는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정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그녀가 슬퍼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녀의 미소를 보면 하루가 밝아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진수는 일부러 분식집에 가지 않았다. 명숙이 밖에서 먹자고 해도 다른 곳을 제안했다. 왜 미소 분식 안 가요? 당신 그 집 떡볶이 좋아하잖아요. 그냥 다른 곳도 가보고 싶어서요. 진수는 애써 무심한 척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곳으로 향했다. 정희는 잘 지내고 있을까? 손님은 많을까? 오늘도 혼자 라면을 먹고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다. 진수는 산책을 나갔다가 자신도 모르게 분식집 앞에 서 있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안에서 정희가 나왔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것 같았다. 아, 사장님. 정희가 진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진수 씨,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요, 그냥. 요즘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명숙 씨도 괜찮으시죠? 정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진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여자는 자신들을 걱정하고 있었구나. 다들 괜찮아요. 그냥 바빴어요. 그러셨구나. 들어오실래요? 커피라도 한 잔 드릴게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산책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래도 잠깐만이라도 들어오세요. 손님도 없는데. 정희의 권유에 진수는 결국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정희가 커피를 끓이는 동안 진수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기요. 정희가 커피를 내왔다. 진수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커피를 받았다. 요즘 어떠세요? 정희가 앉으며 물었다.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냥 매일이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정희가 작게 웃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열고 손님 맞이하고 저녁에 문 닫고 매일 같은 일상이에요. 외롭지 않아요? 진수가 물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외롭죠. 하지만 익숙해져요. 외로움에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게 더 슬픈 거 아닌가요? 진수의 말에 정희가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진수는 정희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보았다. 정희 씨. 진수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 요즘 이상해요. 어떡해요? 진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을 생각해요. 자꾸. 정희의 눈이 커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수 씨.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도 결혼했고 손주도 있는 할아버지인데. 하지만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당신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당신이 슬퍼하면 내 마음도 아파요.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만해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진수가 쓸쓸하게 웃었다. 정희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사실 저도요. 뭐라고요? 저도 진수 씨를 생각해요. 처음엔 그냥 좋은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꾸 보다 보니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안 오시면 걱정되고 오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정희가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이건 안 되잖아요. 진수 씨는 부인이 있고 저는 이미 사랑을 다 써버린 사람이에요. 남편이 죽고 나서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나도 그랬어요. 진수가 말했다. 40년을 명숙이와 살았어요.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식었지만 그래도 정이 있었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만났죠. 정희가 문장을 끝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만났어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커피가 식어갔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이 작은 분식집 안에 두 사람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가 먼저 물었다.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모르겠어요. 진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진수 씨, 나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말인지. 하지만 70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껴요. 살아있다는 느낌. 가슴이 뛴다는 느낌. 진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당신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만나기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잖아요. 외로움에 익숙해지면서.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저도 그래요. 정희가 작게 말했다.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부인분이 알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요? 그리고 자식들은? 손주들은? 알아요. 다 알아요. 진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하지만 내 마음도 중요하지 않나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이 마음을 그냥 묻어야 하나요? 하지만 정희 씨,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진수가 제안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친구로.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정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진수와 정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진수는 일주일에 두세 번 분식집에 갔고 손님이 없을 때는 정희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다. 정희는 남편과의 추억을 들려줬고 진수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했다. 때로는 웃었고 때로는 슬퍼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희가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다. 항상 저를 웃게 만들었죠.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진수는 조용히 들었다. 정희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아들이 있었고 제 인생도 계속되어야 했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10년이 지났네요. 정희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거예요. 아픔에. 정희가 쓸쓸하게 웃었다. 진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진수 씨는 어떠세요? 명숙 씨와는 언제 결혼하셨어요? 25살 때였어요. 진수가 먼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다. 중매 결혼이었죠. 그때는 다들 그랬으니까.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었어요. 사랑은 없었나요? 있었죠. 처음엔. 아이들이 어렸을 때까지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린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습관으로. 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명숙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아내였고 좋은 엄마였어요. 하지만 우린 언제부터인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진수는 명숙에게 거짓말을 했다. 오늘 옛날 친구 만나고 올게요. 누구요? 대학 동창.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명숙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집을 나섰다. 분식집은 이미 문을 닫은 후였다. 진수가 유리문을 두드리자 정희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가게 안은 조용했다. 정희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청소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앉으세요. 정희가 의자를 권했다. 진수는 앉아서 정희가 청소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그에게는 아름답게 보였다. 다 됐어요. 정희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그녀는 진수 맞은편에 앉았다. 부인분께 뭐라고 하고 오셨어요?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진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정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진수의 솔직한 고백에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희 씨, 우리 산책이나 할까요? 지금요? 네. 밤 공기 좀 쐬면서.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가게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다.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길을 비췄다. 가을밤이라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정희가 팔을 감싸자 진수가 물었다. 추워요? 조금요. 진수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정희의 어깨에 걸쳐줬다. 정희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저는 안 추워요. 하지만 그냥 받으세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보였다. 예쁘네요. 정희가 말했다. 진수는 하늘이 아닌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예뻐요. 정희가 진수를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진수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진수 씨. 정희가 작게 속삭였지만 피하지 않았다. 진수의 입술이 정희의 입술에 닿았다. 짧지만 진한 키스였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진수가 정희의 손을 잡았다. 정희는 그 손을 꽉 쥐었다. 진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명숙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왜 안 주무세요? 당신 기다렸죠. 명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친구 만나고 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거짓말.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자꾸 나가고 전화기만 보고 멍하니 있고. 무슨 소리예요? 솔직하게 말해요. 누구 만나고 다니죠? 명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진수는 당황했다. 아무도 안 만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명숙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재킷에서 향수 냄새 나요. 내가 쓰는 향수가 아니에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희의 향수였다. 대체 누구예요? 누굴 만나는 거예요? 명수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뭐가 부족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진수가 말했다. 그럼 뭐예요? 내가 늙어서?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명숙이 소리쳤다. 진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우리 언제부터인가 남남이 됐어요. 뭐라고요? 함께 살지만 마음은 따로였어요. 대화도 없고 웃음도 없고 그냥 습관처럼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이에요. 진수의 말에 명숙은 말문이 막혔다. 그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래 살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바람이 아니에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다. 사랑이에요. 그 말에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날 밤 이후로 진수와 명숙은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를 피했다. 명숙은 밤마다 울었고 진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가 전화 받지도 않고 목소리가 이상하다던데. 아무것도 아니다. 아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 사이에 뭔가 있죠? 진수는 한숨을 쉬었다. 나중에 이야기하마. 나중에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내려가야 하나요? 아니다. 괜찮다. 진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아이들까지 걱정시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진수는 정희를 만났다. 공원 벤치에서. 명숙 씨가 알았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만 만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부인분이 너무 상처받으시잖아요. 알아요.
내가 이기적이라는 거. 하지만 진수는 정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남은 인생에서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진수 씨, 나도 이런 내가 싫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아프게 하는 나 자신이 밉죠.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정의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 그래요. 당신 없이는 못 견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게 잘못됐든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진수가 정의를 끌어안았다. 정의는 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명숙은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뭐라고? 진수 씨가? 친구들이 놀랐다. 70평생 한 여자만 본 사람이 갑자기 왜? 모르겠어요. 요즘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혼해야 하나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 친구들이 말렸다. 참아요. 남자들이 원래 그래요.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하지만 명숙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진수의 눈빛이 달랐다. 그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진짜 사랑이었다. 명숙은 집으로 돌아와 결혼 앨범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웃고 있는 자신과 진수, 첫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가족여행 사진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명숙은 혼잣말을 했다. 언제부터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을까? 언제부터 대화가 사라졌을까? 명숙은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 아이들이 떠난 후 그녀는 교회와 친구들에게만 집중했다. 남편은 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내가 잘못한 거야. 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다. 잘못은 자신에게도 있지만 바람을 피운 건 남편이었다. 며칠 후 명숙은 결심했다. 그녀는 진수에게 말했다. 이야기해요. 솔직하게 다 말해요. 누구예요? 어디서 만났어요? 진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분식집 사장이에요. 뭐라고? 미소 분식. 우리가 자주 가던 곳. 명숙은 충격을 받았다. 그 여자였다. 항상 환하게 웃던 그 여자. 언제부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보다 보니 사랑하게 됐다? 명숙이 비웃듯 말했다. 70 넘은 할아버지가 사랑이라니.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내 마음은 진짜예요. 진수가 명숙을 바라보았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즐거우려고? 아니에요. 나는 됐어요. 명숙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명숙은 짐을 쌌다. 딸 수진이네 집으로 가기로 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놀라서 물었다. 아빠랑 좀 떨어져 있고 싶어서. 무슨 일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할게. 명숙은 집을 나섰다. 진수는 아내가 떠나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았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텅 비었다. 진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허탈함을 느꼈다. 그는 정희에게 전화했다. 명숙이가 집을 나갔어요. 뭐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니에요. 내 선택이었어요. 진수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진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 정희는 한참을 침묵했다. 진수 씨, 우리 잠깐 떨어져 있어요. 뭐라고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둘 다. 이게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인지. 나는 확신해요.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부인분이 집을 나갈 정도로 상처를 받으셨어요. 자식들도 알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게 우리 때문이에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서로 만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정말 나를 선택할 수 있는지.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일주일이 시작되었다. 진수는 혼자 집에 남았다. 명숙이 없는 집은 더욱 텅 빈 느낌이었다. 처음 이틀은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3일째부터 외로움이 밀려왔다. 식사를 혼자 해야 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지만 맛이 없었다. 명숙이 해주던 밥이 그리웠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웠다. 넓은 침대에 혼자 누우니 허전했다. 옆에서 명숙이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그리웠다. 진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정희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약속을 지켜야 했다. 4일째 아들 준호가 찾아왔다.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호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다. 엄마가 수진이네 집으로 가셨다던데. 부부싸움이에요? 응. 이 나이에 무슨 부부싸움이에요? 대체 왜요? 진수는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냥 좀 떨어져 있고 싶대. 아빠가 뭘 잘못하셨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아빠,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화해하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알아. 그럼 왜 안 하세요?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준호는 답답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돌아갔다. 정희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계속 진수 생각이 났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혹시 진수가 아닐까 기대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진수의 얼굴이, 목소리가, 키스의 감촉이 계속 떠올랐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정희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50이 넘은 나이에 유부남과 사랑에 빠지다니. 게다가 그는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였다. 남편, 미안해. 정희는 남편 사진에 대고 말했다. 당신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떠난 후 10년 동안 혼자 살았다. 외롭지만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진수를 만난 후 모든 게 변했다. 그는 자신을 웃게 만들었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헤어질 위기에 처했다. 내가 그만두면 되는 거 아냐?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진수를 포기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까? 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다. 진수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닷새째 정희는 결심했다. 그녀는 가게 문을 닫고 남편 산소를 찾아갔다. 여보, 나왔어요. 정희는 산소 앞에 앉았다. 미안해요. 당신 떠난 지 10년 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그 사람도 유부남이에요. 나보다 20살이나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진심이에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나 이기적한 거 알아요. 하지만 용서해줘요. 정희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섰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진수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예요. 네.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났다. 서로를 보자마자 그리움이 밀려왔다. 보고 싶었어요. 진수가 먼저 말했다.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생각 정리됐어요? 정희는 진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진수 씨는요? 나는 결정했어요.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명숙이와는 이혼할 거예요. 진수 씨,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하지만 우리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정만 남아서 억지로 버텨왔을 뿐이에요. 진수가 정희의 손을 잡았다.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알아요. 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시간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진수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이기적이라는 거 알지만. 진수가 정희를 끌어안았다. 우리 함께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진수는 명숙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하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명숙의 침묵이 이어졌다. 한참 후에 그녀가 말했다. 정말이에요? 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여자 때문이죠? 대답 안 해도 알아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좋아요. 이혼해 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아이들한테 직접 말하세요. 왜 이혼하는지, 누구 때문인지. 진수는 숨이 막혔다. 명수가 저한테는 비겁하게 끝낼 수 있어도 아이들한테는 비겁할 수 없잖아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아빠가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이혼한다고. 명숙이 전화를 끊었다. 진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며칠 후 진수는 아이들을 불렀다. 준호와 수진이가 함께 왔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왜 안 오세요? 수진이가 물었다. 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너희 엄마랑 이혼하려고 해. 뭐라고요? 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요? 미안하다. 미안하다니요? 대체 무슨 일인데 이혼이에요? 수진이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빠,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40년을 함께 사셨잖아요.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아빠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 뭐라고요?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이 나이에? 바람이 아니다. 사랑이다. 진수가 조용히 말했다. 준호가 비웃듯 말했다. 사랑? 70이 넘어서 무슨 사랑이에요? 그냥 노망난 거 아니에요? 준호야.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엄마가 아빠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엄마한테 돌아가세요.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구나. 그래서 가족을 버려요? 준호가 소리쳤다. 우린 아빠 자식이에요. 손주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를 선택한다고요?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다. 똑같은 거예요. 준호가 문을 팍 차고 나갔다. 수진이도 실망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따라 나갔다. 진수는 혼자 남았다.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다. 정희는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아! 정희는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주웠다. 손을 베었다. 피가 났다. 하지만 아픈 건 손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내가 한 가정을 파괴했어. 정희는 자책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를 갈라놓았다. 아이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았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진수를 사랑하는 건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그날 밤 정희는 진수에게 전화했다. 진수 씨,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아이들이 알았죠? 많이 화났죠? 응.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만 만나야 해요. 정희 씨. 진수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이해한다고요?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엄마를 버렸다는 걸요? 나는 명숙이를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린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아이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할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사실이잖아요. 정희가 울먹였다. 진수 씨, 전 그럴 자격이 없어요. 행복할 자격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면서 제가 행복해질 순 없어요. 정희 씨, 제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희가 전화를 끊었다. 진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정희는 받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진수는 정희의 가게 앞에 섰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 유리문 너머로 정희가 보였다. 여전히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다. 진수는 발걸음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와 명숙의 옷장을 열었다. 그녀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옷에서 명숙의 향기가 났다. 진수는 결혼 앨범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명숙은 아름다웠다. 자신도 행복해 보였다.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진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사진. 명숙이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자신은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가족 여행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두 함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행복했던 시절. 진수는 깨달았다. 사랑이 식은 건 갑자기가 아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식어갔다. 일상에 치여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 서로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어느 순간 두 사람은 남남이 되어 있었다. 내 잘못도 있었어. 진수는 인정했다. 명숙만 탓할 수 없었다. 자신도 아내에게 무관심했다.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다. 그저 습관처럼 함께 살았을 뿐. 진수는 휴대폰을 들었다.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명숙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좋아요. 내일 오후에 집 근처 카페로 나올게요. 다음 날 진수는 카페에서 명숙을 기다렸다. 명숙이 들어왔다. 수척해 보였다. 체중이 많이 빠진 것 같았다. 앉아요. 명숙이 자리에 앉았다. 진수가 커피를 시켰다. 어떻게 지냈어요? 뻔하죠 뭐. 명숙이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수진이네 집에서 손주들 돌봐주고 있어요. 그래요. 침묵이 흘렀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요. 명숙이 쌀쌀하게 말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사람,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명숙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에요? 응. 그 사람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헤어지기로 했어요. 명숙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겠다고요? 아니에요. 명숙이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는 안 돼요. 뭐라고요? 당신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당신을 떠난 거잖아요.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명숙의 말에 진수는 할 말이 없었다. 당신 마음속엔 아직도 그 여자가 있을 거예요. 나한테 돌아와도 계속 그 여자를 생각할 거예요. 명숙아, 나도 자존심이 있어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다른 여자가 없어서 나한테 돌아온다. 그건 아니에요. 명숙이 일어섰다. 이혼해 줄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명숙아, 기다려. 됐어요. 할 말 없어요. 명숙이 카페를 나갔다. 진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진수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엉망이 되었다. 정의도 잃었고 명숙도 잃었다. 아이들의 신뢰도 잃었다. 내가 뭘 한 거지? 진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모든 걸 망쳐본 적이 없었다. 외로움이 싫어서 새로운 사랑을 갈구해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싶어서. 그래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 진수는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늙은 남자. 이 나이에 사랑을 꿈꾼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 사랑 자체가 잘못은 아니었다. 방법이 잘못됐다. 아내를 아프게 하고 아이들을 실망시키고 정의마저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진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정의는 가게 문을 닫았다.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었다. 진수가 올까봐 두려웠다. 아니,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이사 가야겠어. 정의는 결심했다. 이 동네를 떠나기로. 진수와의 추억이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로. 정의는 짐을 쌌다. 10년 동안 운영한 가게를 정리했다. 단골 손님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가게를 닫는다고. 사장님, 왜요? 갑자기? 단골들이 찾아와 물었다. 정의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건강이 안 좋아서요. 좀 쉬려고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순 없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허전했다. 이 작은 가게가 정의의 전부였다. 남편이 떠난 후 의지했던 곳, 외로움을 견디게 해준 곳, 그리고 진수를 만난 곳. 안녕. 정의는 텅 빈 가게를 둘러보며 작별 인사를 했다. 이사 가는 날 정의는 마지막으로 진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소 분식 앞으로 나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볼 사람이 있어요. 진수는 달려갔다.
가게 앞에 정희가 서 있었다. 짐을 싼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정희 씨, 이게 무슨... 이사 가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어디로요? 멀리요.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갈까 해요. 안 돼요. 진수가 소리쳤다. 갑자기 왜 이래요? 우리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정희가 슬프게 웃었다. 계속 이 동네에 있으면 자꾸 마주칠 거예요. 그럼 더 힘들어질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저도 진수 씨가 필요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우리 사랑은 너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해요. 부인분, 자식분들, 손주들까지. 나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 있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렇게 이기적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면서까지 제 행복을 취할 수 없어요. 정희 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정희가 진수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진수 씨를 만나서 행복했어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나도요. 당신 때문에 삶이 의미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예요. 정희가 손을 놓았다. 부인분한테 돌아가세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요. 명숙이는 이혼하겠대요. 그럼 붙잡으세요. 정희가 말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진심은 통할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요? 정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는 다시 혼자 살 거예요. 익숙해질 거예요. 전에도 그랬듯이. 안 돼요. 나는. 진수 씨. 정희가 진수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우리 사랑했어요. 짧았지만 진심이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정희가 진수에게 키스했다. 마지막 키스였다. 짧고 슬픈 키스. 행복하세요. 정희가 등을 돌렸다. 진수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정희의 등이 멀어졌다. 트럭이 왔다. 짐을 실었다. 정희가 차에 탔다. 차가 출발했다. 진수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바라보았다. 진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혼자 남은 집, 이제 정말로 혼자였다. 진수는 휴대폰을 들었다.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명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잘못했어. 너무 이기적이었어. 너를 아프게 했어. 이혼. 하지 말자. 제발. 명숙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왜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새로운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 내 곁에 있던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게 문제였어. 진수가 눈물을 흘렸다. 40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그게 우리의 전부야. 우리 함께 늙어온 시간이야. 돌아와줘. 제발. 다시 시작하자. 명숙은 울고 있었다. 당신, 정말 그 마음이에요? 응. 진심이야. 그 여자는요? 떠났어. 이사 갔어. 명숙아, 나는 당신이 필요해. 익숙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해. 명숙이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리고, 응? 당신도 변해야 해요. 진짜로. 알아. 약속할게. 생각해 볼게요. 명숙이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진수는 희망을 느꼈다. 한 달이 지났다. 진수는 명숙을 기다렸다. 매일 집을 청소하고 요리를 배우고 명숙이 좋아하는 꽃을 사다 놓았다. 아이들에게도 연락했다. 준호야,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한테 잘할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준호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씩 누그러들었다. 정말이에요? 응. 약속한다. 수진이도 천천히 아버지를 용서했다. 아빠, 엄마한테 정말 잘하셔야 해요. 알아. 그럴게. 2달째 명숙이 전화를 걸어왔다. 집에 가도 돼요? 당연하지. 진수는 기뻐서 소리쳤다. 언제 올 거야? 이번 주말에. 알았어. 기다리게. 진수는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 명숙이 좋아하는 음식도 장을 봤다. 꽃도 새로 샀다. 주말이 왔다.
명숙이 집에 돌아왔다. 진수는 현관에서 그녀를 맞았다. 왔어요. 어서 와. 둘은 어색하게 마주섰다. 집이 깨끗하네요. 내가 청소했어. 당신이요? 명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응. 이제 나도 집안일 할 거야. 명숙은 집안을 둘러보았다. 정말 깨끗했다. 꽃도 예쁘게 꽂혀 있었다. 당신이 한 거예요? 응. 유튜브 보고 배웠어. 명숙이 작게 웃었다. 서툴지만 노력한 건 알겠어요. 앞으로 더 잘할게. 진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숙이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쉽지 않았다. 상처가 깊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대화도 어색했다. 서로 눈치를 보았다. 하지만 진수는 노력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글쎄요. 내가 만들어줄까? 명숙이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요리를요? 응. 요즘 배우고 있어. 진수는 서툴게 김치찌개를 끓였다. 맛은 별로였지만 명숙은 다 먹었다. 맛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나도 맛없는 거 알아. 하지만 정성은 느껴져요. 명숙이 작게 웃었다. 진수는 매일 명숙과 산책을 나갔다.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좋네. 그러게요. 저기 단풍 예쁘다. 정말이네요. 서투른 대화였지만 적어도 대화를 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 더 편해졌다. 두 달이 지나자 웃음도 나왔다. 명수가 이거 봐. 내가 만든 거야. 진수가 자랑스럽게 꽃병을 보여줬다. 도자기 수업에서 만든 것이었다. 예쁘네요. 너 주려고 만든 거야. 명숙은 꽃병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돌아와줘서. 진수가 명숙의 손을 잡았다. 명숙은 그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다. 명숙은 가끔 불안했다. 당신 그 여자 생각해요? 아니. 정말이에요? 응. 거짓말이었다. 진수는 가끔 정희를 생각했다. 그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만나고 싶지는 않았다. 그건 진심이었다. 정희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로 했다. 명숙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완전히 그 여자를 잊지 못했다는 것을. 하지만 괜찮았다. 적어도 자신을 선택해줬으니까. 당신. 어느 날 명숙이 말했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나도. 외로웠어요. 진수가 놀라서 명숙을 바라보았다. 당신만 외로운 게 아니었어요. 나도 매일 혼자였어요. 당신은 늘 말이 없었고 나한테 관심도 없었고. 명수가. 그래서 교회에만 다녔어요. 친구들한테만 의지했어요. 내 남편한테는 의지할 수 없었으니까.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다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걸 알았을 때 충격보다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소홀했구나. 서로에게. 진수가 명숙을 안았다. 미안해. 내가 먼저 너한테 관심을 가졌어야 했어.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40년 만에 진짜로 서로를 느끼는 것 같았다. 1년이 지났다. 진수와 명숙은 여행을 떠났다. 신혼여행 이후 처음이었다. 여기 좋네. 제주도 바닷가를 걸으며 진수가 말했다. 그러게요. 명숙이 웃었다. 당신 왜 진작 이러지 않았어요? 바빠서. 아이들 키우느라 돈 벌느라. 이제는 시간 많잖아요. 그러게. 이제부터라도 우리 많이 다니자.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70이 넘은 부부였지만 지금은 연인처럼 보였다. 명숙아. 왜요? 사랑해. 명숙이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진수는 언제 저런 말을 했던가? 갑자기 왜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멈춰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키스했다. 바닷바람이 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